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그리스의 재정 위기가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최근 주가가 크게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며 주가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54%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그리스 재정 위기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된 데다가 미국 경기 회복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거듭 하락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다주택 중과세 완화 연장을 포함해 매입 임대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택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사업자가 택지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한 택지에서 주택을 지어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어제 우리장 분석을 해보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코스피 지수가 2%가량 급락하면서 2040선까지 밀렸는데요.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순매도를 한 점이 가장 크게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 참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우리 예. 시장. 그러는 와중에도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매수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한 3%대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외국인들의 최근 형태를 보면 많이 밀린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형태를 나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특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를 좀 하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하나금융지주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삼성화재가 되겠습니다. 삼성화재도 장중에 좀 이렇게 플러스로 마감하는 그러한 좀 기염을 토해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주들에 대해서도 좀 흐름이 조금은 관심이 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LG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KB금융, 그래서 은행주 쪽으로는 두 종목, 또 삼성화재까지 이 금융 쪽에 조금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 자, 기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롯데쇼핑이 한 7% 급락이 나왔죠. 1조 원 가까운 시비 발행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뭐 증권사들도 각각의 좀 의견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 롯데쇼핑이 지금 급락을 했는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들은 많습니다만 일단은 시비 발행 자체가 6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과연 나중에 이 65만 원을 넘어갈 것인가 넘어가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삼성테크윈, 그리고 세 번째 현대모비스, 네 번째 하나케미칼, 그리고 NC소프트, 이런 순서대로 일단은 기관은 매수를 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외국인은 롯데쇼핑을 가장 많이 매도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65만 원 일단은 그런 부분이나 혹은 이제 1조 원이라는 그런 시비 발행 자체가 큰 부담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세 번째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도 뭐 급락이 나왔지요. 조선주들 자체가 급락이 나왔는데 예, 그 부분은 또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LG화학, 그리고 OCI 순서대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기관은 기아차, 하나금융지주,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마트, KB금융.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한 그 은행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기관은 매도하는 그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예, 코스닥 지수 역시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다만 460선은 지켜주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들 그리고 특징적이었던 부분들 함께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순매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액 기준으로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셀트리온, 네오위즈게임즈, 테크노세미캠, 그리고 다음 OCI 머티리얼즈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셀트리온, 모드투어, 젠백스, 원익 IPS, SK컴즈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순매수 1위를 차지했는데 최근에 신약 개발이라든지 그로 인한 뭐 실적 개선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하는 수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개인들의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투심이 위축이 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0.92% 하락한 460.45포인트로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거래대금은 2009년 1월 2일 8,470억 원 기록한 이후에 처음으로 또 1조 원 밑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 심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심리가 좋지 않다는 것도 반영을 한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주를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본다면 전일 의약품들이 그 슈퍼의 판매가 허용이 되면서 제약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들 제약이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경영권 매각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으로 상한가에 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과 함께 특징적이었던 부분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고 유럽 증시는 다시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이틀째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미국 쪽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함께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조금 약세 마감했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다우는 상승 그리고 나스닥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여전히 호재에 목말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럽 쪽 증시 한번 살펴본다면 전일에 이어서 또 약세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오전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긴축 정책을 할 것이란 그런 우려감 때문에 좀 악재가 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일에 이어서 그리스 사태 해결을 위해서 유럽중앙은행과 독일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악재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일 발표된 미국 경기 지표의 부진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영향이 또 산업주 그리고 기술주에 악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조금 그 금융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영국 증시에서는 또 광산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긴축에 반대하는 시위가 악화가 되고 있다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장중 낙폭을 또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확대하던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조금 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낙폭을 가파르게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소식이 나왔냐면 IMF에서 그리스 재정 지원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막판 호재가 됐는데 내용을 좀 언급을 해드린다면 국제통화기금은 그리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속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유로그룹 회의에서 긍정적인 협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리스의 계약안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요일까지 결론을 짓고 EU와 IMF가 지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지원은 7월 초에 집행이 될 것이라고 지금 현재 밝혔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오는 19일 그리고 20일 날 회의를 열어서 그리스 구제금융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그리스에 대한 문제가 조금 완화가 될 것이란 그런 또 긍정적인 심리가 발동이 되면서 조금 시장 막판에 호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미국 증시 한번 또 살펴본다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약세 출발했지만 빠르게 또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폭을 또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의 경기 지표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고용 지표 그리고 주택 지표가 예상치보다 개선이 되면서 호재가 됐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럽 증시 장 막판에 호재가 됐던 부분이 있죠. 그리스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IMF에서 발표한 내용 때문에 또 상승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호재가 되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 중반 또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조금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래 됐냐면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의 제조업지수가 예상을 깨면서 마이너스 7.7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제조업 경기가 둔화될 것이란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왜 조금 악재가 됐냐면 어제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를 말씀드렸죠.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뉴욕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의 동부 지역 제조업 동향을 확인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동부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미국 동부의 공장이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에서 산업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 동부의 산업 생산, 즉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전체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런 뉴욕주 그리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온다는 것은 ISM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번에 51을 기록을 하면서
확장폭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되면은 제조업이 확정되고 있다. 50 이하가 되면은 확장폭이 둔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50을 하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때 또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면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장 중반의 변동성 확대시킨 요인이 됐지만 어쨌든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호재에 목말라 있고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보다는 고용 지표 그리고 주택 지표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 조금 하락 마감을 했는데 기술주 같은 경우 제조업과 좀 연동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조업이 좀 악재가 되면서 조금 하락 마감한 다우와 좀 반대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발표된 그 지표 두 개만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어제 발표된 주택 지표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5월 주택 창고 건수가 56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연결해서 같이 좀 본다면은, 56만 예상치인 그리고 마찬가지 54만 5천 건을 상회를 하면서 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작년 5월부터 계속해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55만 건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조금 소폭 증가했다, 소폭 하였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지난달보다 증가했던 부분이 호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시장이 호재에 목말라 있고 지금 현재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에 그 시장이 그 금융위기 오기 전인 100만 건 이상 돼야지 좀 주택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해서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택 차 물량이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택 건설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덧붙여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주택 신규 건축 허가 건수 같은 경우에는 61만 2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요 부분도 지금 현재 작년 12월 이후에 60만 건을 다시 한번 넘었는데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100만 건을 돌파를 하는지를 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고용 지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41만 4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인 42만 건을 하회를 하면서 조금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신호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40만 건 이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 유럽 쪽에서 들려온 소식들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어제 마감됐던 국내 아시아 쪽 보겠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1%대로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일컬어졌던 2,700선이 붕괴되기도 했었거든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네, 사실 어제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 상승을 한 국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본 증시부터 살펴보면은요, 이 수출주와 에너지 주들이 우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하루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7% 하락한 9,411엔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광업, 부동산 그리고 석유, 석탄 제품 쪽의 약세가 상당히 두드러졌고요. 제조업 제품도 이 수요 감소 부분에 의해서 한 2% 넘게 밀려나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펄프 종이업과 그다음에 철강업 정도가 1.3%, 0.6% 상승을 하면서 어떤 하락을 막아보려고는 했습니다만 전혀 역부족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들의 이 수출주들이 상당히 부진했는데 대표 자동차 주들도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것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이라는 이 부분을 지준율 인상으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긴축 강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지준율 인상으로 마감을 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가 올라오면서 1.5%가 넘는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 이후로 또 최저치를 또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거의 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운수 창고 지수하고 수도 전기 가스 지수가 2.5% 내외로 하락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 자체를 크게 끌어내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긴축 우려감 때문에 부동산 지수와 금융보험 지수가 또 상당히 민감하게 하락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대만도
28,600선을 무너뜨렸고요. 홍콩선도 21,000선으로 풀썩 주저앉은 그런 아시아 증시였습니다. 자, 국내 시장도 이러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예. 39포인트, 그러니까 4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1.91% 내린 2,046.6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글로벌 증시 자체, 일단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크게 그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그릭스 악재로 인해서 일단은 하루 만에 급락을 마감을 했죠. 근데 이 코스피 지수가 개인들이 어떤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방어를 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래서 나름대로 2,068포인트 정도까지 반등을 하다가 이 외국인들의 현물과 선물 양 매도가 거세지면서 하락세가 다시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2,046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기관의 어떤 나흘째 매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한 45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그 부분이 크게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또 이 하락을 막았었던 이 국가 단체 쪽에서도 어제는 1,500억 정도의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일단은 하락세를 또 같이 키우는 부분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의약품 그리고 전기가스를 제외한 거의 전 업종이 하락을 하게 됐죠. 그 중에서도 유통 그리고 운수장비, 증권, 철강, 화학 등이 일단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제약주들이 이 드링크제의 일반 의약품 이 슈퍼 판매 허용, 슈퍼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제약 같은 경우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영진약품도 급등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자, 쌍용차가 참 의외로 한 6% 급등을 했는데 지난 회생 절차 기간을 거치면서 대리점이 일단은 147개로 축소되었지만 영업력이 강화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과 어떤 그 주요 지역의 이 신규 그 대리점을 유치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한 190개까지 연말에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소식들이 좀 밝혀지면서 한 6%대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이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삼성물산이 그 제주국제 자유도시센터와 이 헬스케어 타운을 건립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죠. 그러면서 이 헬스케어 주들도 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레드로버도 한 6%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3D 산업 활성화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급등을 보였던 부분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이후로 또 급등세를 좀 나오는 부분들. 이제 조선주가 반면에 좀 크게 밀렸습니다. 아까 대우조선해양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선주는 이제 성가 상승이 그 배값이죠. 배값의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지연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대우조선해양이 한 8% 가까운 급락이 나오면서 또 다른 조선주들 역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 일단 그런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역시 1%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겨우 460선을 지키면서 이렇게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예.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은 매수세 가담했습니다만 개인이 88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정보기기, 인터넷 제약 쪽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역시 코스닥의 대장주 이 셀트리온이 또 장중 신고가를 내면서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러한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특징적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박근혜 테마주로 또 분류가 된 이 물류 테마주가 갑자기 또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토탈소프트 그리고 소호전기 등이 상한가에 안착이 했습니다. 예, 어제 장을 자세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16분이고요. 이제 17분 됐군요. 개장을 한 43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지,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제시하는지 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들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최근 조정으로 대외 변수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빠르게 선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가 디폴트 상황으로 내몰리지만 않는다면 긍정적인 시선 유지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매도에 동참하기보다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격언처럼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양증권은 현 시장이 악재 해소에 기인한 투자 심리 개선으로 안도 랠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에 6월 말에서 7월 초를 주시해보자고 조언했습니다. 비록 반잔의 물일지라도 충분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는 점에 추가 하락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낙폭 과대주는 트레이딩 접근을, 2분기 실적 호전주에는 점진적인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해보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대외 변수에 따른 변동성이 지속돼 국내 증시 역시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변동성을 이용한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밝혔는데요. 업종별로는 화학과 금융, 보험, 건설, 철강업종 등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현대증권은 전일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심리적 불안 변수에 의한 것으로 차익 매도 유발 효과는 미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외국인의 현물 중 차익과 비차익은 정체돼 있어 지수를 반등시키는 원인으로 개별 종목 매도의 완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드 목동 지점에 고윤기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동양종금증권이 내놓고 있는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십시오. 네. 최근 코스피는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기적으로는 부진한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스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 정책, 미국 경기 둔화라는 기존 악재와 함께 2분기 경기 둔화를 반영하여 하향 조정되고 있는 미국과 한국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도 불안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호재와 악재에 따라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큰 국면이겠지만 중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역할 축소와 이를 이어받을 수 있는 경제 주체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 축소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2011년 적자 비중은 GDP 대비 마이너스 9.8%입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여러 정책으로 인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역할을 대신할 경제 주체가 필요한데 그 자리를 미국 민간 기업이 대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을 기업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미국 S&P 500 기업의 분기별 단기 순이익을 보면 금융업종을 제외할 경우 순이익은 이미 이전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즉 금융업종을 제외하고는 미국 기업 활동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기업들은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투자를 늘려서 민간 부분의 자생력 회복에 관심을 가질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 이유로 이러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은행의 기업 대출 규모가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고 실제로 은행의 기업 대출 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 정도로 완화됐습니다. 둘째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과 주식 발행이 활발해졌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이 활발해졌다는 것은 향후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민간 기업의 카펙스 투자가 회복되고 있고 추가적인 증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0년 S&P 500 금융업종을 제외한 기업의 카펙스 투자는 전년 대비 6.5% 증가했지만 매출액 대비해서는 그 비중이 5.8%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벌어 들어오는 돈에 비해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도 7.5%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3분기와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3%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미국 기업 CEO들의 향후 자본 지출에 대한 전망도 2010년에 비해 개선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투자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하지만 미국 민간 기업의 투자 중심의 성장 스토리라는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주식시장을 떠날 때는 아닙니다. 예,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군요. 동양종금증권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의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의 마무리 투자 전략, 저희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에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스의 디폴트 문제, 이와 함께 미국의 더블 D 우려까지 커지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 관련 지표와 주택 관련 지표가 호전을 보였지만 문제는 제조업 관련 지표였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바닥이 어느 구간인지 우리 시장 모습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요. 테마주들도 저희가 함께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용준 대표, 김도용 대표께서 시장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요, 8시 23분을 넘어가고 있고, 이제 개장을 한 35분, 37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김성남 대표님. 네.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셨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좀 많이 팔았고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크게 대응할 구간이 네. 아니다. 오늘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좀 돌아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다시피 연속적인 뭔가가 액션이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또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예. 아까 그 한양증권 쪽에서 반잔의 물이라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정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의 경제 지표들이 좀 엇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지금의 어떤 시장에서의 그 이전에는 뭐 안 좋았던 것이 왜 안 좋았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아졌는데 당신네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그러한 기대치들이 점점 지금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작은 호재에도 좀 크게 급등락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여전히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심리적으로 흔들려 버리게 되면은 어떤 시장 자체에서 크게 그 어떤 유지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금요일이니까 또 주말 동안에 조금은 또 마음의 안정을 좀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이제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스 문제가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리스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면 이 해결책을 과연 세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질질질 끈다거나 어렵게 끌고 갈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한국이었다면 상당히 쉽게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과거에 우리나라는요, 국채보상 운동이랄지,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례가 없는 금모기 운동 이런 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말 저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한국 정부를 믿기보다는 한국의 국민들, 바로 여러분들을 믿으면서 그런 지원책을 바로바로 해낼 수 있을 텐데 그리스 문제를 보자고요. 그쪽 같은 경우는 어땠죠? 오히려 지금 시위랄지 이런 그 파업이랄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과연 이제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런 그 국가를 뭘 믿고 지금 지원을 해야 되나? 근데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올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19일 날 그 재무장관 회담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23일과 24일 날 유로 정상회담이 있죠. 예. 자, 그렇다면은 재무장관들이 뭔가 해결책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얘기보다는 좀 대통령이나 정상 쪽들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겉보기도 좀 더 멋있어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한 번 미뤄지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은 뭔가가 좀 좋은 얘기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FOMC의 나름대로의 코멘트라는 부분들도 좀 들어야만이 또 시장 자체가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중반 혹은 주말까지도 일단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관망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뭐니 해도 테마주 장세가 좀 더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대선주들을 또 새롭게 그 물류 테마로 또다시 이렇게 상한가의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 또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좀 잘 짚어주신 이 평창 그 동계올림픽 관련된 테마주 쪽도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 또 제약 쪽도 갑자기 나오니까 또 그렇게 급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별적인 테마랄지 개별적인 종목의 어떤 호재들로 인해서 가는 장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쪽에서 비중을 적게 좀 접근하시는 것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관망해 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재무장관 회의를 거친 정상회의 결과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체크해 보자. FOMC 회의 결과도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관망해 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이번엔 정태근 전문가 의견 여쭙겠습니다. 2030선은 지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예. 지난 시간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하셨지만 2030포인트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단기, 중기적으로 추세가 이탈이 되면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30포인트를 일단은 지키는 것이 좋겠다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그래서 그 2030포인트의 관한 중요성은 그 정도로 얘기를 해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자면, 전일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조금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어쨌든 다우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조금은 호재가 되면서 조금 2030포인트 어제 종가 2040포인트 전후에서 조금 지켜주면서 마무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다음 주를 확인하고 싶은 심리, 그리고 조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조금 변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좀 마감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액션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말씀드린다면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매수 업종이 조금 관심을 이제부터는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그 저녁에 발표될 오늘 저녁에는 그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이너스 0.3%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예상치가 0.2% 상승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국 경기 선행지수를 저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꺾이고 있는 모습을 지난달까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개선이 된다면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조금 미국 경기 선행지수를 확인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이번 주 같은 경우 이런 그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한다면 오늘 쪽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수급의 변화 그리고 업종 매수하는 업종에 대한 변화가 좀 생기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 같은 좀 종목적으로 세 번에서 말씀드렸는데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신한지주 그리고 KB금융, 두산인프라코어를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인 종목에서는 그런 종목들의 저가 매수가 현재 유입이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볼 때 업종으로 좀 확대해 본다면 IT, 은행 업종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자동차, 화학, 정유주가 또 갈지 아니면 IT, 은행 쪽에 갈지는 조금은 이후에 돼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어쨌든 외국인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네들이 매수하는 업종인 IT 그리고 은행 업종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김성남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테마성 시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코스피에도 그런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약주들이 슈퍼 판매 허용 이런 부분이 테마가 형성되면서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주오일 수업제 이런 부분이 테마가 되면서 여행, 항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도 조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조금 테마성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섣불리 접근하시지 마시고 단기에 접근하신 분들은 단기에 빠르게 정리하시는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마성 흐름 그리고 이거는 또 한 가지 경우의 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만약에 좀 수급이 대폭 호전이 되면서 외국인의 선물이 대량으로 유입이 된다든지 이러면서 시장이 조금 낙폭 가등의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준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번 낙폭 과대업종 하루 정도는 낙폭 과대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조금 조선 그리고 건설주 쪽에서 낙폭이 컸는데 오늘 쪽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조선 건설주 쪽에서 큰 폭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대형 3사, 현대, 삼성, 대우조선 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현대 미포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대림산업, 그리고 현대건설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만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면 세아베스틸, SKCNC,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리고 하나케미칼, 효성으로 한번 말씀 좀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호전이 되면서 좋은 고점인 56,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고점을 수급이 동반이 되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금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SKCNC,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요 종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지금 현재 추세대를 21선을 지지라인에서 추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CN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어저께 지켰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KCNC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요. 다음은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패턴이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고점인 55,000원 부분까지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걸 아울러 기관의 수급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효성 같은 경우에도 기관의 수급, 특히나 투신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바닥을 확인하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41선까지는 한번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장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김성남 대표님은 네. 어떤 종목 보십니까? 자, 오늘은 네오이즈 게임즈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네오이즈 게임즈가 일단은 게임 포털 피망 서비스 업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스톱도 많이 쳐보셨죠? 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슈팅 게임인 아바가 일본에서 동시 접속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전해졌고요. 예.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세계 39개국에 지금 진출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올해만 들어서 벌써 세 번째 그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내놨는데 벌써 그 규모가 합쳐서 한 500억 규모입니다. 그만큼 일단은 자사주 매입이라는 부분이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은 공략은 매수가를 시초가 정도로 일단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 이상 떠서 시작할 때 갭이 발생될 때는 조금 이 시초가 아래에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2% 이상 떠버렸을 때는요. 자, 그 이전에는 시초가부터 오히려 눌러줬을 때 48,000원까지 눌린다면은 이 시초가부터 시초가 아래로 해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5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잘 돌파만 된다면 충분히 52,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7,000원 정도로 아주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주 5일 수업이랄지 또 언제 앞으로 장마가 또 오게 되면은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남 대표의 네오이즈 게임즈 들어봤고요.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볼 텐데요. 어제 주셨던 삼육물산이 장중 변동폭이 무려 13%나 났습니다.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조금 장중에 같이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조금 조언을 해드렸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쪽에서 9.8% 정도 뜨면서 조금 그 대폭의 또 수익 실현하는 그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조금 그 매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하락 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저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동시 효과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1,880원에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미련 없이 매도를 하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체할 만한 종목을 오늘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NRD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해 그리고 특징 테마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언급을 하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NRD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조식품 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회사 내용도 좀 괜찮더라고요. CJ 그리고 남양유업의 인삼음료 그리고 차음료 차음료를 OEM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관련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 방사능 방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방사능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날 기사가 하나 떴었죠. 14일날 그 일본의 방사능이 우리나라까지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조금 방사능 테마도 조금은 형성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말 그대로 조금 단기에 대응하고 어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적은 금액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종목입니다. 자,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보겠습니다. 올해 1월달 그리고 마찬가지로 올해 그 4월달 이렇게 초에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다 아시다시피 일본 지진에 관한 부분 때문에 방사능 그런 때문에 테마가 형성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현재 그 전일 같은 경우에 조금 5% 정도 5.6% 반등이 나오면서 좀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조금 형성이 되면서 반등하기 시작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도 조금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매수가를 한번 설정해 둔다면 2,300원, 2,400원, 2,300원에서 2,400원 정도 매수가를 설정해 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잡겠습니다. 5일선이 있는 2,200원에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5% 정도 되는 2,550원 이상, 2,550원 이상 정도 되는데 2,550원 이상 되면 수익 실현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는 시간이 됐는데요. 코스피 예상 지수는 한 4% 정도, 4포인트 정도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실는지요?
네, 제가 그 점심시간 때에 개미들이 큐라는 그 종목 상담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어제 같은 급락이 나오니까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급락 나왔는데, 또 종목 상담이 들어오더라고요. 매수해도 될까요? 근데 제가 아주 그 인간 지표라는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예. 자, 그런 것처럼, 아직은 시장이 좀 더 빠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이 안 맞았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시장 자체가 아직은 좋지 못하니까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시면서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그 원고에는 뭐 주말이다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그냥 주말입니다. 그냥 쉬십시오. 그 단기 종목 들었으니까 만약 수익 실현이 되면은 그 수익 실현 하시고 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금 김성현 대표님께서 인간 지표 말씀하셨는데 저희 어머님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전에 2035포인트 받았다 할 때 아직 저희 어머님 연락 안 왔습니다. 좀만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